안녕하세요, CD맨입니다. 노트 8이 있는데요. 갤럭시 노트 8에 팁이 될 만한 부분들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나씩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홈 버튼을 눌러서 복귀하는 방법인데요. 지금 보면 아래쪽에 내비게이션 바가 있는데 내비게이션 바를 숨길 수도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면은 어떤 작업하고 있는 도중에 홈 화면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내비게이션 바가 안 보이죠? 그럼 보통 홈으로 이동할 때 밑에서 위로 올린 다음에 홈 버튼 누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작업하고 있던 간에 홈 버튼을 눌러서 처음으로 갈 때는 홈 버튼이 있는 위치쯤 이 정도 되겠죠. 여기를 꾹 눌러줍니다. 그러면 진동이 있고 난 다음에 홈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간단한 방법이지만은 사실 이거 모르는 분들도 많아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어떤 화면이 떠 있던지 간에 홈 버튼이 안 보여도 가운데 이 부분, 이 위는 안 되고요. 네, 이는 해봐도 안 되고 아래쪽 부분이 홈 버튼 있는 위치쯤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꾹 누르면은 진동이 있고 난 다음에 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두 번째 팁은 빅스비를 끄는 방법인데요. 빅스비는 왼쪽에서 이렇게 밀면은 빅스비가 나타나고 종합된 이게 정보들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좋은데요. 근데 만약 이게 불편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게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불편하신 분도 있을 텐데 이걸 없애려면은 처음 이 홈 화면에서 화면을 이렇게 오므립니다. 오므린 다음에 왼쪽을 밀어보면은 빅스비 홈이 있고요. 이 부분을 눌러서 꺼주면 왼쪽으로 밀어도 빅스비 화면이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물론 버튼 눌러서 빅스비로 이동하는 게 가능하고요. 빅스비 버튼 눌러서 이동하는 게 가능하고,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밀었을 때 나타나는 빅스비 화면이 좀 불편하다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끄시면 되겠습니다. 캡처를 해서 상단에 고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어떤 사람에게 뭐 메시지가 왔을 때 그 내용을 다른 앱에 또 기록을 해야 된다거나 입력을 해야 될 때 번호를 외우기가 힘들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게 복잡한 번호가 있고 이거를 어디다가 입력을 해야 된다고 해봅시다. 근데 직접 입력을 해야 됩니다. 복사가 안 되는 경우에, 만약 이미지인 경우에 그럴 때는 펜을 꺼내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S펜이 있으니까 이걸로 활용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스마트 셀렉터가 있습니다. 스마트 셀렉터를 이용해서 선택을 이렇게 쭉 해주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화면의 고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면의 고정. 이걸 누르면은 화면에 고정해 줍니다. 또는 텍스트 추출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미지도 좀 복잡한 그림이라서 추출이 안 된다면 이렇게 상단에 띄워놓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앱을 뭐 띄워서 뭐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될 때 여기다가 이걸 보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숫자를 눌러서 8, 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은 놓치지 않고 만약에 뭐 두 개를 동시에 띄워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내용도 같이 보면서 비교를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도 활용할 수 있고요.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간에 인터넷 웹서핑을 할 때 쓸만한 기능인데요. 만약에 다른 앱 말고 웹서핑 할 때만 화면 좀 어둡게 하고 싶다 할 때는 메뉴에 보면은 야간 모드 실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은 어둡게 변합니다. 지금 물론 안 보이겠죠. 근데 만약 야간에 보면 이게 선명히 잘 보일 겁니다. 밤에는 조금이라도 더 어둡게 해야 화면이 좀 눈이 좀 덜 아프게 보일 텐데요.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노트 8에서는 내비게이션 바를 숨기거나 또는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 위로 올렸을 때 보면 내비게이션 바가 나타나는데 왼쪽에 있는 점 같은 버튼을 두 번 누르면은 내비게이션 바가 고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다른 앱을 실행시키더라도 항상 내비게이션 바가 상단에 떠 있게 되고요. 근데 좀 더 화면을 넓게 보고 싶을 때는 왼쪽에 있는 점 부분을 두 번 누르면은 내비게이션 바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 전에 있던 갤럭시 S8에서는 이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됐지만은 노트에서는 두 번 누르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이건 나중에 뭐 정리해서 두 번 누르는 거 바뀔지 모르겠는데 내비게이션 바가 없다고 해서 불편하지 마시고 또 있다고 해서 또 불편하지 마시고 이걸 숨기거나 나타나게 하거나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화면을 좀 더 넓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QR코드를 읽어야 될 때 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QR코드를 읽기 위해서 QR코드 뭐 리더기를 앱을 설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은 확장 기능에서 QR코드 리더기를 활성화해 두시면 메뉴에 보면은 QR코드 스캔이라는 게 있습니다. QR코드 스캔 누르시면
바로 QR코드 리더기가 뜹니다. 그럼 이걸 통해서 바로 스캔하시면 되기 때문에 QR코드 리더기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단의 내비게이션 바에 색상이나 아니면 배열을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그리고 아래쪽 내려보면 내비게이션 바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바에 들어가면 색상도 변경 가능하고요. 그리고 홈 버튼 누를 때 강도도 변경 가능하고, 그 다음에 버튼 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최근 앱, 홈, 뒤로 가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 순서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뒤로 가기가 이쪽에 있는 게 더 편하다면 아래쪽 버튼 눌러주시면은 버튼 배열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버튼 배열로 바꿔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 입력 변경하거나 음성 인식으로 키보드 입력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만약 텍스트 창에 뭔가 입력할 때 뭐 손글씨를 이용해서 쓸 수도 있고요. 오른쪽 아래에 보면 키보드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버튼 누르면은 키보드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삼성 음성 입력을 변경하면은 말을 통해서 입력하는 것도 가능해지게 되고요. 네, 그리고 또 변경해서 뭐 삼성 키보드나 삼성 키보드 뉴럴 베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키보드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용한 기능에서 한손 모드를 활성화시키면 한손 모드를 쓸 수 있는데요. 이 스마트폰 화면이 크기 때문에 한 손으로 제어하려면은 이 손이 제가 이 정도까지밖에 안 오는데 이쪽에 화면을 띄어야겠죠. 아래쪽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손가락을 밀면은 화면이 이렇게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한 손으로 제어하기가 쉽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어하고요. 끄고 싶을 때는 빈 옆에 부분 누르면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카메라를 빠르게 실행할 때는 전원 버튼을 2번 빠르게 누르면은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카메라를 또 전면 카메라로 바꾸거나 후면 카메라로 빠르게 바꾸고 싶을 때는 다시 또 전원 버튼 2번 누르면 전환이 됩니다. 2번 네, 이렇게 전환해서 빠르게 사진 찍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익숙해지면은 전원 버튼을 2번 눌러서 카메라 실행시키고 볼륨 아래 버튼 눌러서 사진 찍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전원 버튼 눌러서 화면을 끌 수 있고요. 그러니까 끈 상태로 빠르게 이식으로 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버튼만으로. 이걸 익숙해지면은 물 속에서도 버튼 동작하기 때문에 아주 빠르게 사진 찍을 수가 있습니다. 메뉴판에 있는 글자를 번역하거나 아니면 글자를 추출하거나 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인데요. 카메라에 보면은 빅스비 비전이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분도 많겠지만은 사진을 찍으면 텍스트를 추출해 올 수 있습니다. 추출을 누르면 원하는 장소를 이렇게 지점을 선택하고 추출을 누르면은 글자를 추출할 수 있고요. 번역도 가능합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면은 메뉴판에 있는 다른 언어로 써있는 메뉴판 같은 경우에도 쉽게 글자를 추출하고 번역해서 내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서 좀 특이하게 사진 찍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스티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티커를 선택하면은 사람 얼굴에다가 뭐 좀 재미있는 스티커를 입혀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전면 카메라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후면 카메라도 적용이 됩니다. 앞에 사람이 여러 명이 서 있다고 하더라도 스티커가 동시에 다 적용이 되고 동영상도 찍을 수 있으니까 이 기능을 이용해 보면 무척 재미있게 사진과 동영상을 찍을 수 있습니다. 라이브 메시지라는 기능을 이용하면은 좀 특이하게 글자를 써서 그거를 그대로 사용자에게 보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네, 지금 제가 이미 써놓은 거인데 글자 색을 바꿔서 뭐 점을 막 이렇게 찍고요. 제가 글자를 썼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그대로 제가 쓴 속도하고 그 필기가 그대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완료를 누르면은 이거를 움직이는 이미지로 저장을 하게 되고,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뭐 메시지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어디다 이미지 첨부를 시키면은 이 이미지가 그대로 보이게 됩니다. 이거는 직접 움직이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디든지 첨부해서 올릴 수가 있고요. 웹페이지나 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 보내거나 여러 가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게임 런처에서는 게임을 실행시키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게임에 뭐 했을 때 방해 요소를 제거한다거나 아니면은 녹화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앱을 실행시키고요. 왼쪽 하단에 보면은 메뉴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왼쪽 하단에 있는 게임 버튼, 게임 툴즈를 누르면은 뭐 설정들이 나타납니다. 전체 화면도 할 수 있고 게임 중 뭐 방해를 끌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면 캡처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녹화를 하면은 이 녹화가 시작이 되게 되고요. 녹화가 되고 있는 도중에는 제가 하고 있는 게 그대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뭐 게임 방송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찍은 영상을 뭐 다른데 업로드 한다거나 누구에게 보여줄 때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잊어버리기 쉬운 일들을 쉽고 간단하게 기록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리마인더를 이용할 수 있는데 뭐 몇 시에 뭐 어디 갔을 때 뭐 달라거나 아니면은 깜빡하기 쉬운 내용들을 기록해 놓고 주기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일 목록처럼 쓸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은 뭐 빅스비에다가 뭐 오늘 약국에 2시에 가라고 해줘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해 두면 리마인더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리마인더에 기록이 되면 차에도 이렇게 내용이 정리가 되게 되고요. 오늘 2시에 약국 가라고 리마인더에 기록해줘. 이렇게 하면은 리마인더에 기록이 됩니다. 저장했어요. 그 리마인더를 열어서 보면은 제가 했던 내용들이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고 나타나게 됩니다. 알람을 알려주게도 돼 있고 집 주소 추가해 놓으면은 어느 장소를 지나갈 때 뭐 알려준다거나 뭐 특정 장소를 언급할 수도 있어서 아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비서 아니면 뭔가 알려주는 깜빡하지 않도록 알려주는 그런 기능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고요. 동영상을 어느 정도 봤을 때 그 지점을 뭐 리마인드에 기록한다거나 그런 것도 가능하고 뭐 웹페이지에 봤던 것도 리마인드에 기록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다가 움직이는 동영상이죠. 동영상을 보고 있다가 이것을 움직이는 이미지로 만들어 놓고 싶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펜에서 보면은 스마트 셀렉트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위에 보면은 사각형, 뭐 자유형 여러 가지 있는데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GIF 애니메이션 있고요. 이걸 선택을 해서 원하는 장소를 지점을 선택합니다. 지정하고요. 녹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녹화를 누르면은 이 움직이는 동영상을 다시 움직이는 이미지로 만들어 줍니다. 쉽고 간단하게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바로 보낼 수가 있고요. 저장 눌러서 저장시켜 놓으면 애니메이션이 저장이 되고 그 움직이는 GIF를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움자를 아주 간단하게 다른 영상 보면서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이긴 한데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는 기능이 여기도 있습니다. 아래에서 내려보면 블루라이트 필터라는 게 있고요. 이걸 선택하면은 블루라이트 필터가 적용되게 됩니다. 블루라이트 필터를 낮에도 켜면은 조금 오히려 좀 색이 노랗게 보여서 좀 불편할 수 있는데요. 예약된 시간에 지정해 두면은 뭐 일모가 일출, 그러니까 밤 시간대에만 블루라이트 필터를 켠다거나 아니면 직접 시간 지정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블루라이트 필터가 적용되게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청색광, 그러니까 스마트폰 화면은 크긴 작지만은 TV만큼 밝은 빛을 뿜어냅니다. 그 와중에 청색 계열의 빛 에너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눈에 있는 시세포를 파괴한다거나 좀 시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화면에서 일부러 청색 에너지가 나오지 않도록, 그러니까 청색을 좀 다른 색으로 변환을 시키는 필터입니다. 화면 자체에서 색을 변경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블루라이트 필터라고 해서 별도로 위에 필름지를 입히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어린 아이들이나 아니면 노약자들 같은 경우에 눈이 약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가까이 보는 경우라면은 특히 블루라이트 필터를 켜고 활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눈을 좀 더 시력을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음성 녹음을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음성 녹음 앱을 열었어요. 네, 음성 녹음에서 녹음이나 음성 녹음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띄울 수 있는데 여기서
녹음 눌렀을 때 녹음이 가능한데요. 근데 이거 외에도 괜찮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리면은, 네, 텍스트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텍스트 변환을 선택하고 말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하면은 그 부분을 변경해 주게 됩니다. 근데 말을 너무 빨리 한다거나 잘못 말하면은 변경 안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걸 활용해 볼 만한 게 있는데, 만약에 성우가 읽어주는 뭐 동화책이나 그런 부분을 텍스트로 바꾸고 싶을 때 활용해 보면은 잘 됩니다. 근데 그것도 목소리를 좀 많이 다른 추임새를 넣어서 말을 하는 경우에는 변환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만은 이거를 좀 이용해 보면은, 말소리가 나왔을 때 그걸 텍스트로 바꾸거나 했을 때, 받아쓰기 하고 좀 귀찮고 할 때 이용해보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밤에 잠깐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화면을 내려보면은 소리에서 무음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음으로 해두면은 실수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무음으로 해놓고 깜빡하고 그냥 그 상태로 잠이 들면은 다음에 봤을 때도 스마트폰은 계속 무음으로 돼 있어서 중요한 전화나 알람이 왔을 때 못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만 무음으로 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걸 선택해 놓고 1시간을 적용시켜 놓으면 1시간 동안만 무음으로 동작하고 그 이후 시간에는 자동으로 소리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밤에 잠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저는 바로 머리 위에 놓고 자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사용해 보면 무척 유용한 기능입니다. 마지막 팁으로 튀전화도 저는 권해보고 싶은데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부모님들 폰도 바꿔드리는 시절도 오고 있겠는데요. 튀전화는 개인적으로 지금 부모님한테도 다 깔아드리고 쓰고 있게 하고 있는데 편리한 점이라면은 스팸을 걸러주고 음성 녹음이 되는 부분 좀 빠릅니다. 스팸 전화가 왔을 때 받지 말라고 뭐 알려드리고 아니면 앱도 깔아놓고 하긴 하는데 뭐 다른 앱들도 많습니다. 뭐 후스콜이나 뭐 여러가지 앱들 많은데 튀전화에서 실행됐을 때 속도가 좀 더 빠르긴 합니다. 데이터 속도나 아니면 정보를 가져오는 속도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특히 뭐 추석이나 아니면은 뭐 명절 기간 때 사람이 많이 뭐 사용하는 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시간대 되면은 그 속도 차이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튀전화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정보가 불러지고 다른 앱 같은 경우에는 정보량이 좀 몰리면은 그러니까 전화는 계속 오고 있는 와중에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게 늦게 떠서 결국은 받게 되더라고요. T전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정보가 좀 빨리 뜨고, 만약 스팸 전화가 오면은 스팸이라고 받지 말라고 음성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스팸 전화, 뭐 스팸 문자, 뭐 이런 식으로 알려주게 돼 있어서 사용자가 실수하는 확률을 좀 많이 줄여주고요. 그리고 T전화 내에서는 음성을, 그러니까 말을 할 때 녹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녹음 기능 켜놓으면 녹음이 잘 됩니다. 근데 참고로 삼성 전화에서도 보면은 전화 녹음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원래 있는데요. 근데 막상 써보면은 제 경우에 특히 그랬는데 다른 사람과 분명히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전화 녹음이 됐겠지 하고 확인을 해봤는데 기본 전화에서는 삼성 기본 전화에서는 녹음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뭐 버전이나 아니 뭐 다른 뭐 어떤 그 회선에 따라서 안 되고 안 되고가 정해지는 것 같은데 어떨 땐 전화 통화가 녹음이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생각보다는. 근데 T전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화로 오든지 간에 다 녹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켜놓으시면은 뭐 스팸 전화를 실수로 받았더라도 녹음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녹음 기능을 처음에 켜두셔야 되고요. 팁 관련된 부분들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이 외에 좀 더 자세한 갤럭시 노트 8의 리뷰들은 따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그 부분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기 걸려서 요즘 좀 목소리가 조금 힘든데 영상 열심히 만들기 때문에 많이 봐주시고요. 구독하기 버튼과 네, 좋아요 버튼도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